유명한 문제죠. 보통은 1차와 2차를 연립하면 해는 일반적으로는 두 쌍이 나오죠. 그러면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2차 방정식이 풀리고, 보통 2차 방정식은 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x값이나 혹은 두 개의 y값을 위에다 대입하면 나머지 값도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두 쌍해가 나타나는데, 이게 답이 오직 한 쌍이랍니다. 일단은 1차를 2차에 대입해야 되니까 위에 있는 식을 x로 정리합시다. 2y 플러스 3, 이거를 여기다 대입해요. 1차를 2차에 대입한다. 2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a. 분배. 그러니까 2y 제곱 제곱하면 4y 제곱에 y 제곱 더하면 5y 제곱이 되고, 6y가 두 번이니까 플러스 12y가 되고, 상수항 9. 근데 여기는 a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a는 0. 자,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근데 오직 한 쌍해를 간다 뜻은 저 연립 방정식에 x값이 네모이면 y값이 세모, 이렇게 딱 답이 한 개만 되어야 돼요. 그럼 y값이 한 개가 된다 뜻인데, 여기 있는 건 y에 대한 2차 방식이잖아요. 여기서 y값이 한 개가 나온다 뜻은 이게 무슨 근을 갖는다는 뜻이죠?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죠. 그니 2차 방식인데 그냥 한 개로 나는 겹치는 중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중근하면 이제 또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판별식이 여기다, 진짜 이거 익히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이번 시험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판별식이 0이 된다. 근데 y 앞에 1차항이죠. 이건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1차항 계수가 10이라는 짝수이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이 아닌 4분의 d를 한번 써보자. 그럼 4분의 d는 저 1차항 계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 c 이렇게. 선생님 c가 왜 이렇죠? y에 대한 2차식, y에 대한 1차식, y 없는 얘가 전부 다 c예요. 그게 0과 같다. 이런 등식이 만들어지고, 반 6의 제곱 36 마이너스 59 45 플러스 5a 0. 5a는 9. 따라서 a는 5분의 9. 실수 a 값은 5분의 9가 정답이다. 자, 연립 방정식의 한 해가 밑에 있는 연립 방정식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 a, b 값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한 해가 얘를 만족한대요. 근데 해를 구하려면 어쨌든 1차와 2차가 연립되는 식이니까 1차를 2차에 대입해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위에 있는 걸 뭐 x로 정리하든 y로 정리하든 그냥 편한 대로 정리하세요. 둘 다, 왜 그러면 잘 보면 둘 다 x도 제곱하고 x, y도 제곱과 y 둘 다 비슷한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를 먼저 대입한다 하더라도 크게 상관없는데, 밑에 있는 식을 보고 y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x로 정리하는 게 나아요. x에다 집어넣는 게 낫고, 반대로 x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y로 정리하는 게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계산상. 집어넣어보면 x제곱 플러스 x 곱하기 y자리 대신에 x 플러스 4 플러스 x 플러스 4의 제곱은 7이니까 7일로 넘깁시다. 마이너스 7은 0. 정리해요.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여기도 x제곱 하면 3x제곱이 나오고, 1차항 계산해야 되죠. 이쪽에 4x 나오고 이쪽은 8x가 나오죠. 플러스 12x. 상수항. 여기 상수항 4, 4, 16, 16에 7 빼면 9. 다 3의 배수네? 3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 되고,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3. 0.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개 답이 나왔죠? 위에서 해를 구했더니 x값이 마이너스 1이면 그때 짝지어지는 y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그게 아니면 또 다른 해, x가 마이너스 3이면 그때 y는 1이 된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해가 두 쌍이 나왔는데, 저 연립 방정식의 두 쌍 중에 한 해가 밑에 있는 걸 만족한다는 얘기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밑에다 대입하면 참이 되고, 그때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거지? 아마 이게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연수 AB, 이걸 집어넣어 봤더니 자연수 AB가 안 나오는 걸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럼 얘부터 1번, 얘를 2번, 1번부터 먼저 집어봅시다.
x에 마이너스 1, y에 3 위에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는 0. a값 뭐 나오죠? 마이너스 2. 자연수예요? 벌써 아니네. 이건 그럼 생각할 필요 없죠. 밑에 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a, b가 자연수여야 되는데 벌써 a가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2번이겠구나. 대입해요. x에 마이너스 3, y에 1 플러스 a. 따라서 a는 2. 괜찮네요. 2는 자연수니까. 그럼 밑에도 대입할 수 있겠죠? a가 2니까 2x인데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해줘.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3. 여기를 계산한 중이에요. 마이너스 6. 플러스 y가 1 플러스 b. 마이너스 1. 그 b 값은 5. 자연수의 b는 2와 5가 되겠네요. 자, 이런 비슷한 문제는 중학교 때도 좀 여러 번 풀었는데, 뭐 두 자리의 자연수인데, 뭐 자리를 뭐 바꾼 것,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두 자리 자연수가 있고,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37이고, 10자리 숫자와 1자리를 바꾼 수는 칩자리와 1자리를 바꾼 수와 처음수의 합은 77이에요. 이런 거 좀 우리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10자리, 1자리, 그 다음에 그 수. 근데 각 자리가 각각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래서 각 자리를 모르겠으니까 10자리를 x, 1자리를 뭐 별 관계성이 없죠. 지금 y라고 할게요. 그럼 수는 10x 플러스 y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써야 되겠네. 그러고 보니까 처음 숫자 뭐예요? 칸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처음 수와 바꾼 숫자. 처음 수 10자리 x, 1자리 y. 바꾼 숫자 yx. 그럼 숫자는 10x 플러스 y, 10y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 맞춰서 예식을 씁시다. 첫 번째, 각 자리 숫자 x, y죠. 그 제곱의 합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7입니다.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은 처음 숫자 10x 플러스 y와 바꾼 숫자 10y 플러스 x 두 수를 더하면 그 합이 77이에요. 근데 이 식을 정리하면 11x 플러스 11y니까 이거를 양변 11로 나누게 되면 x 플러스 y는 7. 1차와 2차의 연립이 됐네요.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니까 y는 7-x를 여기 식에다 이렇게 집어넣읍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마이너스 37은 0이 되고, 여기 x제곱, 여기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7x가 2번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마이너스 37 플러스 12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6, 0. 따라서 x값은 1 또는 6이에요. 자, 근데 처음에 이제 조건이 있죠. 만약 x가 1이면 y는 6이 돼야 되겠죠. 그럼 숫자가 두 개 나온다는 얘기죠. 처음 숫자가 16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숫자가 61일 수도 있어요. x가 6이면. 근데 처음 여기 써있죠. 처음 수의 10자리, 처음 수의 10자리 숫자가 1자리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이게 정답이다. 처음 수는 60일이 정답이다. 자, 8번.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x-y 값을 모두 구하시오. 2차와 이번에는 2차 연립이죠. 그럼 2차와 2차 연립은 둘 중에 빠르게 하나 인수분해 내리는 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위는 아니고 아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있는 식을 인수분해 보면 여기 2x, 여기 x, 여기 y, 여기 y인데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2x랑 곱해지는 이쪽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를 주면 마이너스 2xy 플러스 xy, 마이너스 xy가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가 2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관계가 나오잖아요. 1차식 두 개 관계. 2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관계는 y가 마이너스 2x랑 같을 때고, 또는 그게 아니면 뒤쪽 얘가 0이 되는 xy 관계는 x하고 y가 서로 같을 때고.
그럼 이제 남은 건 1차랑 2차를 연립할 때 두 개씩을 연립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y는 마이너스 2x이면서 위식을 만족하는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21. 얘랑 또는 x하고 y가 서로 같은 관계이면서 아래 저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y자리 대신에 2x, 마이너스 x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동량 처리해볼까요? 3x제곱 21 x제곱은 7 따라서 x값은 2개 루트 7 하나 마이너스 루트 7 하나. 그럼 x가 루트 7일 때 y값은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7이 되고 x가 마이너스 루트 7 때 y값은 2 루트 7이겠죠. 이렇게 이제 하나 구해줬고요. 나머지 하나는 관계는 오른쪽 관계 x랑 y가 같을 때 다른 식을 만족하는 경우. 그럼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21 됐나요? 똑같네. 이것도 3x제곱이 27이잖아요. 3x제곱이 21이잖아요. 그럼 x제곱은 7 따라서 x는 루트 7 y는 마이너스 루트 7. 다만 이제 y값이 차이가 있겠죠. 앞에서는 x에 마이너스 1 곱해 y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x, y가 서로 같은 거니까 x, y가 서로 같은 거니까 네, 이렇게 써지겠죠. 자, 문제는 x-y 값을 모두 구하시오인데 지금 x의 xy 종류가 총 이렇게 4쌍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그럼 x에서 y를 순서대로 빼는 거니까 빼게 되면 3루트 7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빼게 되면 마이너스 3루트 7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빼게 되면 0 나오고 이거 0 나오죠.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겠네요. x-y 값을 모두 구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 가운데는 또는이겠죠. 또는 이렇게 세 종류의 x-y 값이 나온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구를 원기둥에 올렸어요. 저런 모양. 이 도형 전체 부피가 36파일 때 원기둥 높이가 밑면의 반지름 길이보다 1만큼 짧답니다. 이때 원기둥 높이 값을 구하시오. 원기둥 높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이 원기둥의 높이 값을 x라고 합시다. 이 길이를 x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원기둥의 반지름 길이는 이 높이보다 1이 커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1. 부피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형은 반구의 부피에다가 원기둥의 부피를 덧셈한 거죠. 그게 36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구의 부피 구하는 거 기억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나 수능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공식 중에 하나라고 했죠.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지금 r이 여기 있는 반구의 반지름은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의 세제곱인데 반구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죠. 2분의 1을 이렇게 곱해요. 반구니까 부피는 절반. 플러스 원기둥 부피 밑넓이 곱하기 높이 x 플러스 1의 제곱 파이 거기다가 높이 x를 곱하면 되겠네요. 파이가 이렇게 그랬더니 이게 36파이가 됐고 파이 지우고 파이는 지웁시다. 남은 건 계산인데 여기 계산하면 약분하고 3분의 2가 남죠. 그렇죠? 부모 3을 좀 지워야 되지 않을까요? 3을 곱합시다. 3 끌고 다니면 좀 그러니까 2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3x x 플러스 1 여기다 3 곱하면 마이너스 108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곱이에요? 네, 제곱이 빠졌네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x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풀려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잖아요. 또 전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3차 방정식 푸는 거 기억해요? 보통 인수분해 안 되면 무슨 제법? 조립제법 써야 돼요. 근데 조립제법 쓰겠다는 얘기는 얘 0 맞는 값 하나 찾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거 0 맞는 값 찾겠다는 얘기는 그게 x값이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3차 방식 풀어봐야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낸 값이 답이라는 뜻이니까 아 이거 뭐 집어넣으면 0 되는지 그냥 약간 때려 맞추듯이 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3차 방식 굳이 풀 필요 없어요. 적당히 어떤 숫자 집어넣으면 0 되겠구나라고 때려 맞추면 돼. 근데 보통 또 이런 문제는 너무 복잡하게 답을 주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면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져서 막 답이 막 2분의 루트 17 이렇게 나오면 너무 짜증나잖아. 그런 거 잘 안 줘요. 적당한 보통은 자연수나 아니면 약간 단순한 분수값 뭐 이런 거 줄 가능성이 높은데 108일 넘겨볼까요? 이렇게 잘 봐. 이것도 약간 요령이다. 그냥 적당한 숫자를 때려 집어넣고 계산해도 돼. 뭐 예를 들어 x에 1 넣었다고 쳐봅시다. x에 1. 여기다 1 넣으면 이거는 2가 되고 8이 되고 2, 8, 16 여기는 안 되겠죠. 숫자가 너무 작잖아. 2를 넣어보자. 그러면 3의 제곱 27, 27 2로 곱하면 54.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면 여기는 3 얘는 2, 3은 6 곱하기 3의 제곱 9 딱 되잖아요. 54 더하기 54니까 아 이거 x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2 집어넣어서 이 답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 방정식이 해라는 뜻이니까 답이 정해진 거예요. x는 2 끝났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방식. 선생님 저 아까부터 자꾸 얘가 조금 자꾸 눈에 밟히는데요. 공통인수 아닌가요? 공통인수죠. x 플러스 1이 몇 번 겹쳐요? 2번 겹쳐요. 그럼 가로치고 얘는 뭐가 남죠? 2하고 x 플러스 하나 남죠. 분배하면 2x 플러스 2가 돼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다 빠져나가면 3x만 남아요. 이렇게. 그럼 이게 5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이 108을 소인수분해 보면 돼요. 108을 소인수분해 2로 나누면 왜 소인수분해? 어떤 수의 제곱이 올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 제곱이 되는 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54 아직 제곱 안 나왔죠? 2 일단은 27 3 9 3 얼마? 3 그럼 이 108은 2가 2번 3이 2번 나머지 3이 1번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가 제곱인데 2의 제곱 보기에는 얘가 그럼 이게 2의 제곱이면 이 숫자가 얘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7이 돼야 돼요. 그럼 x 플러스 1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x 플러스 1이 2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 2의 제곱이면 x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니까 x는 1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x 1 집어넣어도 이 숫자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혹시 그러면 이게 1이 아니고 3이라면 3의 제곱이었다면 요만큼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면 x값은 2가 돼야 되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2 근데 딱 곱하면 얼마죠? 이게 곱한 거 10이에요. 이렇게 제곱수를 통해서 찾아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3이 된 x값 2 이렇게 찾아도 찾기 좀 어려우면 그렇게 찾는 방식도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견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계산하시오. 앞쪽에서 이게 아마 중요하다고 선생님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고맙게도 근데 그나마로 되는 인수분해가 돼 있어요. 원래는 인수분해 안 해주거든. 이걸 다 프로에 쳐서 3차식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걔가 어떤 특정 여기 A를 지우기 위한 숫자를 가지고 조립제법 써보면 x-2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나마 얘는 그래도 프리식을 좀 많이 줄여줬기 때문에 크게는 이제 두 가지라고 그랬죠. 이 문제는 x-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1은 0 여기서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 x값 2라는 근을 갖죠. 그럼 여기는 근이 두 개인데 이게 근이 두 개면 앞에 거 하나, 뒤 거 두 개, 좀 세 개잖아요. 또 우리는 두 개만 원하니까 여기서 중근이 나오나 봐. 그래서 여기 중근이니까 근이 겹치죠? 종류는 한 종류로. 한 종류, 앞에 2라는 두 종류. 이게 그럼 두 종류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중근 갖는 조건은 판별식이 0이 되는 것.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얘가 0이 되는 것. 그러면 a-4a 플러스 4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이 되는 것. 따라서 a 값은 2. 됐나요? 그리고 보니까 a가 만약 2가 됐다고 쳐봐요. 그럼 저 식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x-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되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요. 그러자고 맞는 거니까. 그럼 x-2, x-1의 제곱은 0.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은 x값 2랑 그 다음에 1이라는 중근을 갖죠. 그래서 근의 종류는 두 종류가 되는 겁니다. 두 개 서로 다른 실수값.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a값은 2라는 값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번엔 뭐냐면 앞쪽을 풀어보면 이렇게 됐었죠. 앞에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x-2랑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차 방식이 이렇게 완전 제곱이 돼서 뒷게 완전 제곱이 돼서 중근을 갖는, 그러니까 근이 총 두 개밖에 안 나오는 이런 형태로 본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이 식이 인수분해 봤더니 완전 제곱식이 아니고 x-2, x-알파 이런 식으로 만약 인수분해 된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는 모아보면 앞에 거랑 모아보면 x-2의 제곱, x-알파는 0 이런 꼴이 됨에 따라 x값이 앞에서 중근이 나오고 뒤에서 또 다른 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꼴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꼭 D에서 완전 제곱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D가 앞에 있는 x-랑 같은 근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그럼 쌤, 이 얘기는 뭔가요? 뭐 인수분해 이거 곱셈공식표에서 풀어헤쳐도 되고 아니면 이 방정식이 x값 2를 근으로 갖는 거죠. x값 2를 해를 갖는 거죠. 그죠? 이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은 이게 x값 2를 해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해를 가지니까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a는 3. 자, 무슨 말이었냐면 보세요. 이런 꼴을 가졌을 텐데 직접 여기다 a에다 3 집어넣어볼게요. 그럼 식이 구체적으로 이렇게랑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인수분해가 x-2, x-2, x-1 이렇게 인수분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x-2가 제곱이 되면서 뒤에 x-1이란 근을 그럼 근은 2라는 중근 하나랑 그 다음에 1이라는 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 모양대로 이렇게 알파가 1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2와 1이라는 근을 갖는 이런 모양으로. 근데 지금은 근은 어차피 2와 1을 갖는 형태긴 한데 a 값을 구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a가 될 수 있는 값은 2와 그 다음에 3 이렇게 두 개가 모든 a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5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거짓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나옵니다. 저런 것들. 물론 내용이 좀 쉬워서 뭐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높지만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의 한 하원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다음을 계산하셔. 내가 배운 건 저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이런 걸 배운 것 같은데? x세제곱은 1. 그렇죠? 아니면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혹은 여기서 실근은 각각 한 개씩이죠. 1과 오른쪽은 마이너스 1. 나머지 두 개는 다 허근인데 저런 거에 대한 내용은 배웠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일단 3차 방정식이잖아요. 조립제법 해보셔야 돼요. 뭐 집으면 0 될까요? 딱 봐도 마이너스 딱 보면 아니겠네요. 네. 마이너스 2로 조립제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 마이너스 2로
내려오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더해 내리고 곱해 올리고 0. 그랬더니 이 식은 x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이 3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여기서 0 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이 2차식을 0 만드는 것. 근데 앞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라는 실근이 나오죠. 허근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허근. 그리고 보니까 많이 보던 식이에요. 이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오메가 여기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면 자동 반사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 식을 등식이잖아. 양변에 만약 내가 x-1을 곱한다면 좌변은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우변은 곱하나 만하니까 좌변을 전개하면 이게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넘겼더니 내가 하는 그 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보면 이제부터는 얘는 자동 반사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식을 만족하는 한 허근이 오메가야. 그럼 당연히 이 식을 만족하는 오메가는 이 식도 만족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개념이 적용되는 거죠. 오메가 세제곱은 1. 지금 오메가 바가 없는 상태니까 그냥 오메가만 쓸게요. 여기다 오메가를 대입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그 다음은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두 근의 곱은 A분의 C 1. 그 다음은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분의 1과 오메가 바는 다 같은 값이다. 이렇게 세트로 쭉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아마 요 두 개가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네 둘만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풀립니까? 그러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여기 있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합치면 0이에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합치면 0. 근데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부터 오메가 5제곱까지는 오메가 세제곱을 공통인수로 가져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에 오메가 세제곱을 빼내면 그대로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 오메가 5제곱까지였고 오메가 6제곱부터는 다시 오메가 6제곱부터는 오메가 세제곱을 또 끄집어내요. 6제곱을 끄집어내요. 이왕 끄집어내는 거 6제곱. 그럼 오메가 6제곱에 오메가 6제곱 빼내면 플러스 1. 그 다음 오메가 7제곱, 오메가 8제곱, 오메가 제곱. 그럼 여기까지 오메가 8제곱이죠? 그 다음은 오메가 8제곱까지래요. 끝. 네. 그럼 이거 3개 0. 이거 3개 0. 이거 3개 0. 앞에 뭐가 붙었든 0 더하기 0 더하기 0. 정답은 0. 그러니까 지금은 좀 낱낱이 다 써드리긴 했는데 약간 감을 이렇게 잡아가셔야 되죠.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0이니까 요거 한 3개씩 계산하면 0 나오는구나. 그거예요. 항 3개를 붙이면 0 되는구나. 그럼 다음에도 항 3개씩 붙이면 0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전체 항이 몇 개인지를 봐야 되겠죠. 전체 몇 개예요? 9개 항이에요. 오메가 1제곱부터 오메가 8제곱까지는 8개인데 여기 1이 있으니까 총 9개. 9개를 3으로 나누면 이런 묶음이 3묶음 나오고 나머지 안 남는다는 얘기는 추가로 더 안 묶이는 항이 없다는 뜻이죠. 근데 좀 문제를 바꿔서 좀 더 간다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해서 이게 오메가의 10제곱까지 갔다면 3개씩 묶으면 이게 아까 본 것처럼 오메가 8제곱까지 묶이죠. 그럼 남은 거는 오메가 9제곱 플러스 오메가 10제곱이 남겠지. 맞니? 근데 이렇게 묶어도 되지만 이게 꼭 앞에서 3개씩 묶어도 0이지만 뒤에서 3개씩 묶어도 0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런 배열이거든요. 그럼 오메가 10제곱 앞에 오메가 8제곱, 오메가 9제곱, 오메가 10제곱이 끝에 있는 항 3개죠. 여기서 오메가 8제곱을 묶어요.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거 또 0인데?
이해돼요? 그럼 뒤에서 묶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앞에서 3개씩 묶어도 되지만 뒤에서 3개씩 묶어가면 앞에서 3개씩 묶어가면 끝에 2개 큰 거 2개 남겠지만 뒤에서 만약 3개씩 묶어가면 앞에 조그만 거 2개 이렇게 남는 거죠. 이 답과 이 답은 사실은 같은 답이에요. 오메가 9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의 세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고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9제곱에 오메가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거나 이거나 같은데 이게 더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럼 이 답은 뭐예요? 그러면 이 답은 여기 있잖아요. 요것만 더한 게 얼마입니까? 물어봤으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정답이 돼요. 저건 답 뭐라고 써야 되죠? 이게 답이에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래서 항 3개씩 묶어서 저렇게 주룩 묶어가면 3개씩 0 만들어지니까 개수를 잘 세서 3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의 개수 있죠. 나머지가 1이면 얘가 답이에요. 나머지 2면 요렇게 2개 합이 답이고 나머지 얘처럼 안 남으면 여기서 끊기는 거니까 이렇게 3개씩 끊긴다는 뜻이니까 0 된다. 0이 몇 개냐? 이제 그 판단만 잘하면 되는 거죠.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해를 가질 때 두 연립방정식이 공통해를 간다는 뜻은 여기 해랑 여기 해가 같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중2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배운 적 있어요. 중2 때 연립방식 배울 때 x 플러스 y는 3, 2x 플러스 a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x 플러스 5y는 6,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중2 때 한 적 있어요, 이거. 연립방식 배우는데 요거 2개를 연립한 해랑 얘를 2개 연립한 해 서로 연립방정식이 같을 때 그러면 멀쩡한 거 2개 찾죠. 멀쩡한 2개. 얘랑 얘 찾죠. 얘네들 연립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여기랑 여기랑 대입하면 이제 A값, B값이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1차랑 2차를 연립하려면 1차, 2차에 대입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도 문자가 2개고 얘도 문자가 2개여야 되는데 그냥 3개가 되잖아요. 연립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부정방정식 되기 때문이죠. 미지수가 2개면 식이 2개 있어야 돼요. 미지수가 하나면 식도 하나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가 구해져요. 근데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답이 무수히 많아지는 거죠. 이게 부정방정식이에요.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부정방정식. 이게 실제로 부정방정식 모양이에요. 미지수가 3개, 모르는 값이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잖아요. 연립해도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A 때문에 문제인데 얘는 별 문제 없었어. 여기를 봤더니 이게 B 때문에 문제네? 근데 얘는 또 별 문제 없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해가 동일하다는 뜻은 이 4개의 식이 모두 다 똑같은 해를 간다는 뜻이니까 멀쩡한 2개를 연립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를 나머지에다 대입하면 저 A, B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연립하는 거죠. 이거는 Y는 2x 플러스 1 여기다 대입합시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6. 3x 제곱 마이너스 처리 잘 하셔야 되죠.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항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인수분해가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플러스 4가 되는 거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5랑 1이 됩니다. 근데 조건을 찾아야 되죠. x가 마이너스 5이면 그때 y값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9. 만약 x가 1이면 그때 y값은 3. 자, 어떤 거 대입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아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연수 AB가 되도록. 그럼 일단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9를 여기다 이제 식에다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x의 마이너스 5, y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a는 4. 그럼 9a는 마이너스 9, a 값은 마이너스 1. 이건 답이 해가 아니겠네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a 값이.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되겠다. 그럼 당연히 이쪽이겠죠. x에 1 대입하면 1 플러스 3a 4 넘어가면 3a가 4니까 a 값은 1이라는 자연수. 그 다음에 다른 여기다 또 대입해야 되죠. 이렇게 대입. x에 1, y에 3 플러스 9b 10. 9b가 9, b값은 1. 이렇게 해서 a, b는 각각 1 합치면 2가 정답이다. 자,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일 때
이 방정식의 음수근 4차 방정식의 한 근이 A는 대신에 이제 유리수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 그럼 나머지 한 건 뭐예요 그러면? 개수가 유리수인데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야.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겠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리고는 네, 나머지 근은 모르겠어요. 알파와 베타 4차 방정식이라 근이 총 4개일 테니까. 그러면 요 두 개를 가지고 어차피 4차 방정식은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1차로 총 4개 곱해서 4차가 된 건데 요 두 개 근을 가지고 먼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작성하세요. x제곱 이건 중상격관에 연결된다고 그랬죠. 두 근의 합이면 2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상수항은 두 근의 곱 이거는 곱셈 공식이죠.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4 두 근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두 근을 가지고 2차식을 만들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런 꼴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원래 개념은 이런데 이거를 끌고 다니면서 분배하기는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보면서 적당히 좀 맞출 수 있는 건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런 식이었을 거야. 근데 이거 뒤를 1차항과 상수항을 뭐라 쓸 거냐면 상수항은 이렇게 곱해서 저기 16 만들어야 되잖아요. 저 문제 끝에 보면 상수항 16이잖아. 그럼 여기 뭐 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만 모르네? 얘만? 저기 A가 있으니까 A 쓰면 안 되고 또 다른 문자 B를 써볼게요. 여기 당연히 1차항이 올 테니까 BX 이렇게 온다고 칩시다. 근데 저 식은 3차항이나 1차항이 없죠. 0이에요. 그럼 아무 데나 포인트, 3차항이든 1차항이든 포인트 하나 맞추세요. 3차항을 만들어 볼까요? 3차항은 이렇게 곱해야 3차항이 돼요. BX 세제곱. 또 3차항이 될 수 있는 조합은 이쪽 1차랑 여기 2차. 마이너스 2x 세제곱. 이거 말고는 3차항이 안 만들어지죠. 그럼 둘을 붙이면 b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라는 항이 분명히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는 b 마이너스 2가 0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b 값이 2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식을 써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b가 2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랬던 거구나. A 값 구해야 되죠? A 값은 이제는 다시 2창을 찾으면 돼요. 2창은 이렇게 곱하면 2창 마이너스 4x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2창 마이너스 4x제곱. 또 이렇게 곱해도 2창이 나와요.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따라서 2창 계수 A는 마이너스 12가 되죠.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난 A 값 구하는 줄 알았네. A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A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건 그냥 생략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만약 A를 구하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는 뭐 구하는 거죠? 문제는 음수인 근을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음수인 근, 4개의 근 중에 음수인 근은 이거 음수예요? 아니죠. 이거 음수잖아요. 음수인 근 하나 찾았어요. 1 마이너스 루트 5. 나머지 하나 더 찾아야 돼. 근데 나머지는 여기 어딘가에서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근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지 않았나요? 얘는? 그럼 나머지 근은 이 방정식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근 중에 음수의 근을 찾으라는 얘기 아닐까요? 근데 근의 공식,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집어넣으면 되죠. x는 짝수네? 짝수의 근의 공식 a분의 1분의 생략하고 반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5. 음수근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음수근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게 음수근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는 양수가 됩니다. 자, 음수근 두 개 찾았죠. 그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루트 5가 두 음수근의 합이 된다. 이 문제는 다른 풀이도 있긴 있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이 풀이가 좀 더 알아먹기가 쉬워요. 일단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5, 개수가 모두 유리수이므로 나머지 한 근은 반대 무리수값, 루트의 부호가 반대인 것. 1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모르겠어. 근데 얘네 둘이 근이 4개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먼저 2차 방정식을 작성하고 요 두 개를 가지고 2차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알파 베타가 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기도 아까처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를 써놓고 이걸 분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먼저 적당히 짜맞춘 거예요. 이 x제곱은 확실한데 뒤를 모르겠네? 근데 뒤에 보니까 상수가 16이야. 근데 상수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랑 뒤에 있는 상수를 곱해서 16이 돼야 되니까 아 이게 마이너스 4가 되는구나 라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확 쉬워져요. 1차항 계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1차항 계수 만들어 놓고 여기 3차항이나 1차항이 지금 없는 걸 이용해서 3차든 1차든 어느 한쪽을 분배해서 0되도록 3차의 개수가 0되도록 1차의 개수 0되게 풀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풀어서 3차의 개수 0되려면 B값에 여기 2가 들어갔어야 되는구나. 그럼 이쪽에서 아까 음액은 하나 나왔잖아요. X값 1 마이너스 루트가 음액은 하나면 나머지 음액은 여기서 나올 테니까 여기서 근의 공식을 통해서 나머지 음액을 찾아주시면 된다.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i분의 2일 때 a, b 값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하셔. 이것도 그랬잖아요. 켤레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a, b가 실수가 되면 이 3차 방정식의 개수가 모두 다 실수가 돼요. 개수가 실수로 확장이 됐을 때 근이 만약 i가 붙어 나오면 나머지 근은 i의 반대 부호이죠. 한 근이 1 플러스 2i였어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2i. 이런 식으로 근이 나온다는 뜻이죠. 이거 여기 i 있네? 근데 분모에 허수가 있잖아요. 이때 뭐가 필요하죠? 실수화. 유리화랑 비슷한 개념. 이거 실수하려면 여기다 뭐 곱해야 되죠? 분모의 반대 부호인 1 플러스 i를 곱해야 돼요. 그럼 유리화랑 비슷해요. 분모에 1 플러스 i를 곱하면 분자에 1 플러스 i를 곱한다. 이거 우리가 복소수할 때 배웠던 거거든요. 그럼 계산해보면 분모는 켤레끼리 곱한 값. 이거는 여러 번 말했어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는 공식을 외워야 된다고. 켤레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실수 부분 1, 허수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1. 제곱하면 둘 다 1. 합치면 2. 분자는 2 가로 1 플러스 i. 약분되네? 1 플러스 i. 알겠군. 저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므로 보나마나 나머지 한 근은 1 마이너스 i일 테고 근데 얘네들은 켤레근이지만 나머지 하나는 아니죠. 얘네와 관계없이 나머지 근 하나일 텐데 뭔지 모르겠으니까 알파로 잡은 겁니다. 됐니? 그리고 얘네 둘 아는 거 두 개 근을 가지고 먼저 2차식을 만드세요. 그럼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두 근 x제곱 두 근의 합 2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플러스 두 근의 곱 아까 했던 켤레끼리 곱한 값 실수의 제곱 1 허수의 제곱 1 둘이 더하면 2 그리고 x 알파를 근을 가지려면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고맙게도 상수항을 얘도 알고 있어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 된다는 뜻은 이렇게 곱한 값인 마이너스 2알파가 저기는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므로 알파가 4인 걸 알아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 알파가 4니까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어렵진 않습니다. a, b 2차항과 1차항 개수만 찾으면 되니까 2차항 개수 x제곱 항이 만들어지려면 여기는 2차항과 여기는 상수항 마이너스 4x제곱 여기는 1차항과 여기는 1차항 마이너스 2x제곱 이거밖에 없죠? 둘을 붙이면 마이너스 6x제곱이니까 쟤랑 저기는 ax제곱이 같으려면
A 값은 마이너스 6이 될 테고, 그 다음은 X, B를 찾으려면 X항을 찾아야 되죠. X항. X항 찾으려면 여기 있는 1차항과 색깔로 구분할게요. 여기는 1차항과 여기는 상수항을 곱해야 되죠. 8X. 여기 상수랑 여기 1차항 곱해야 돼요. 플러스 2X. 둘을 더하면 10X. 따라서 B는 10. 문제는 A 플러스 B 값 계산하는 거니까 4가 정답이네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P는 선분 AB의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있고 AB 길이가 15. 여기 지름이 15. PA 더하기 PB, 이 길이를 X라고 합시다. 이 길이를 Y라고 할게요. 그럼 X 플러스 Y는 2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곤, 근데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좀 풀기 좀 쉽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중3 교과의 2학기 파트에 보면 이 원에 대한 성질을 배워야 되거든요. 아직 근데 여러분이 거기까지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90이에요. 지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있는 원주각이라는 개념인데, 항상 지름의 양 끝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은, 내부에 만들어진 삼각형은 그 각이 항상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나온 내용이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피타고라스. 그래서 대입해요. 똑같이. y는 21-x.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1-x의 제곱 마이너스 225 0.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42x가 나오겠죠? 되죠? 네. 21 곱하기 21 441 441에 225를 빼면 네, 216 플러스 216 이게 2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1x 플러스 108. 그럼 아마 이제 108의 약수를 찾아야 될 텐데 소인수분 해봅시다. 108 2로 나누면 54 2로 나누면 27. 그죠? 아직까지 21이 안 나오죠? 3으로 나누면 9. 이렇게 되면 이게 합친 게 얼마예요? 12. 네, 12 곱하기 9. 12랑 9를 곱하면 108이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12 더하기 9가 21이 되기 때문에 x-9, x-12 0. 그래서 x값은 9 또는 12가 되는데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x가 9이면 y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죠? 21-9, 12. 근데 만약 x가 12가 되면 21-12, y는 9가 돼요. 근데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제가 수직이라 x 곱하기 y 해야 되거든요. 근데 x가 9인지 x가 10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곱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xy의 곱 9 곱하기 12 약분하면 6 남고 6, 9, 54 이렇게 넓이 값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좀 무리가 있죠. 여러분이 연습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듣는 걸로 합시다. 얘는 3차 방정식 세근의 비가 2대 3대 4. 이거는 2차 방정식도 관련이 있어요. 근의 비가 2대 3 이렇게 나오면 한 근은 2알파, 나머지 한 근은 3알파. 근데 세근인데 세 개 근이 2대 3대 4면 한 근은 2알파, 나머지는 3알파, 또 나머지는 4알파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율이 아닌 값을 둬야 된다는 얘기죠. 알파를 곱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운 대로 근과 계수관계죠.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18. 지금 이 자리에서 계산합시다. 9알파가 18이니까 알파 값은 2가 되겠죠. 그럼 알파 2를 알았으면 왜 고민해? 빨리 집어넣어. 근이 알고 보니까 4, 6, 8이었다는 얘기예요, 근이. 그럼 남은 건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빨리 저걸 가지고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글을 쓰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분배해서 풀면 되고, 아니면 나머지 근과 계수관계를 풀어도 되고, 둘 다 일단 봐드릴게요.
만약 근과 계수의 관계를 푼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본다면 근 3개 나왔죠? 그럼 A와 B를 구하려면 남은 거는 이제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이 필요해요. 두 근의 곱의 합. 이렇게 되면 두 근의 곱의 합이 나오죠. 걔는 공식상 A분의 C, A. 그래서 A값 계산하면 되겠네요. 다 곱셈이 덧셈하면 되잖아. 24 더하기 48, 32 더하기 48. 그럼 12 곱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아니 12의 수 아니구나. 다 더하면 얼마니 이거? 80, 104? 이렇게 되나요? 80, 24, 104. 그 다음은 세 근의 곱 4, 6, 8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B. 따라서 B 값은 이거 얼마죠? 192? 맞나요? 마이너스 192. 네. 이렇게 이제 A 값, B 값. 그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86, 88? 네, 마이너스 88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세 근이잖아요. 혹시 이거 기억날까요? 두 근일 때는 2차 방식 작성할 때 이랬었죠?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에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 상수항 이렇게 되는데, 근이 만약 3개가 되면 3차 방식 작성할 때는 이게 3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세 근의 합 이렇게 플러스 여기는 두 근의 곱의 합 x 마이너스 세 근의 곱 이렇게 그냥 바로 작성해도 돼요. 이게 사실 이거예요. 이 계산한 거 이거.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다가 4, 6, 8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든지, 이걸 잘 안 외워지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러면 이렇게 근이 나올 거 아니에요. 3차의 계수 1인인 거니까. 그냥 분배하세요. 이거 두 개 먼저 분배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 거기 x 마이너스 8을 곱한 거니까 x 세제곱 2창은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8x 1창은 여기 1창 여기 상수항 마이너스 플러스 80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4x 상수항은 이렇게 곱한 값 여기 곱한 게 마이너스 196. 그래서 이걸 더한 게 1창 개수니까 104 이게 A 값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96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